이건 불가능한 기록입니다. FIFA 공식 통계팀장에게 한마디에 전세계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0년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골. 벌리전에서 73m를 혼자 질주한 그 골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2025년 MLS 올해의 골. 뉴잉글랜드전 프리킥이 또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EPL과 MLS, 30년 역사에서 단 한 명도 이루지 못한 조합이었죠. 손흥민 33살인데 뭘 더 하겠어? 미국 언론들은 비웃었습니다. 은퇴 앞둔 선수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조롱했죠. 그런데 2025년 8월 LAFC 이적 후 단 13경기 만에 12골 4도움. 더 충격적인 건 팬투표에서 메시를 49% 대 38%로 압도하며 1위를 차지한 겁니다. MLS 역대 최고 이적료 2,600만 달러, 그 값어치를 3개월 만에 증명해버렸습니다. 5년 터울, 2개의 대륙, 완전히 다른 축구 문화.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손흥민의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 진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0년간 MLS와 EPL을 취재해온 축구 전문 기자입니다. 2025년 10월 28일 오전 9시 12분 제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림이 47개나 쌓여 있었어요. ESPN, MLS 공식 앱, 블리처 리포트, 심지어 BBC까지. 모든 알림의 제목은 똑같았습니다. 손흥민 2025 MLS 올해의 골 선정. 화면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컵을 놓쳤죠. 갈색 액체가 책상 위로 쏟아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기사를 열었습니다. 첫 문장이 눈에 박혔죠. 손흥민이 FC 댈러스전에서 터트린 프리킥 골이 MLS 올해의 골로 선정됐다. 득표율 43.5%로 리오넬 메시 12.5%를 압도했다.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43.5 대 22.5. 거의 2배 차이였어요. 댓글창을 열자마자 화면이 폭발했습니다. 이거 진짜야? 메시를 이겼다고? 손흥민 33살인데 어떡해?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새로 고침 한 번에 80개씩 늘어났습니다. 트위터에 들어갔습니다. 해시태그 SONHUNGMIN이 미국 트렌딩 1위였어요. MLS 2025가 2위, MESS, IVSSON이 3위였죠. 전 세계가 이 소식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 떨리는 손으로 FIFA 공식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타이핑했어요. EPL MLS 올해의 골 동시 수상. 엔터를 눌렀습니다. 3초가 지났죠. 결과가 나왔어요. 해당 기록은 손흥민이 최초입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2020년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골. 벌리전에서 73m를 혼자 질주한 그 골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2025년 MLS 올해의 골. FC 댈러스전 프리킥 1위를 차지했습니다. EPL과 MLS?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리그. 30년 역사에서 단 한 명도 이루지 못한 조합이었죠. 메시를 검색했습니다. 라리가에서 올해의 골 3회, 리그왕에서 1회. 하지만 두 개의 다른 대륙은 아니었어요. 호날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세리에 모두 유럽 아니었죠.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유럽과 미국. 완전히 다른 축구 문화, 다른 전술, 다른 스타일. 그 두 곳에서 모두 최고의 골을 인정받은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빌딩 사이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뉴욕 맨해튼 42번가.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죠. 하지만 축구 역사는 지금 다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ESPN 본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오전 10시 편집장이 전 직원을 모았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수상이 아닙니다. 역사적 순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회의실 스크린에 손흥민의 두 골이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왼쪽엔 2020년 벌리전 73m 드리블 골. 오른쪽엔 2025년 FC 댈러스전 프리킥 골. 두 골 모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달랐습니다.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5년 터울입니다. 2020년과 2025년. 그 사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주장이 됐고 득점왕을 차지했고 이제 MLS로 왔죠. 그리고 3개월 만에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에 힘을 실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고민했어요. 손흥민 MLS 올해의 골 수상? 너무 평범했습니다. 메시를 제친 손흥민? 뭔가 부족했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핑했어요. 30년 역사의 불가능. 손흥민이 깨다. EPL과 MLS 올해의 골 동시 수상 최초?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미국 ESPN, 영국 BBC, 한국 KBS, 일본 NHK. 전 세계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 골이 메시를 이겼을까? 메시의 골도 화려했거든요. 그런데 왜 팬들은 손흥민을 선택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8월 24일 그날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MLS 올해의 골 후보 영상 16개를 모두 다운로드하는데 정확히 23분이 걸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둘로 나눴어요. 왼쪽엔 손흥민의 FC 댈러스전 프리킥, 오른쪽엔 다른 후보들의 골을 띄워놨죠. 커피를 4잔이나 마셨는데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두드리는 소리만 사무실에 울렸어요. 첫 번째로 본 건 메시의 골이었습니다. 5월 25일 인터 마이애미 vs 필라델피아 유니온전이었죠. 메시가 페널티 박스 밖에서 왼발 프리킥을 찼어요. 공이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골키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뛰었죠. 골대 상단 구석에 정확히 꽂혔어요. 영상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예술이었어요. 조회수만 280만을 넘겼죠. 댓글란엔 역대급, 이게 1위 아니면 뭐가 1위야 라는 말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골은 드니 부안가의 것이었어요. 손흥민의 LAFC 팀 동료였죠.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고 55m를 혼자 달렸습니다. 4명을 제치고 골키퍼까지 속였어요. 무인 골대에 밀어넣는 순간 경기장 전체가 들썩였죠. 이 골도 조회수 190만을 넘겼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보면 볼수록 의문이 들었습니다. 손흥민 골보다 화려한 골이 최소 7개는 더 있었거든요. 개인 기술로 따지면 메시가 압도적이었고 드라마로 따지면 부안가가 더 극적이었습니다. 저는 동료 기자 5명에게 영상을 보냈습니다. 이거 보고 솔직하게 말해줘. 손흥민 골이 1위 맞아? 40분 후 답장이 왔어요. 5명 중 4명이 똑같은 반응이었죠. 글쎄, 난 메시가 1위인 줄 알았는데. 한 명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이 골이 최고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이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손흥민 골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1위라고 하기엔 뭔가 설득력이 부족했어요. 저는 다시 손흥민 골 영상을 켰습니다. 8월 24일 FC 댈러스 원정 경기. 전반 6분이었죠. 페널티 박스 밖 25m 지점에서의 프리킥이었어요. 손흥민이 오른발로 공을 감아찼습니다. 공이 수비벽을 넘어 날아갔죠. 골대 왼쪽 상단 구석으로 휘어져 들어갔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정확했어요. 하지만 메시처럼 예술적이지도 않았고 부안가처럼 드라마틱하지도 않았습니다. 트위터에선 논쟁이 격화됐습니다. MSSIDSRVDIT 해시태그가 8만 트윗을 넘겼어요. 한 유명 축구 유튜버는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손흥민 올해의 골 선정, 납득 안 되는 이유 7가지. 조회수가 하루 만에 35만을 찍었죠. 댓글을 읽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왜? 라고 묻고 있었어요. 왜 손흥민이 1위인지, 왜 메시가 밀렸는지, 왜 팬들이 43.5%나 손흥민을 선택했는지. 저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 골이 메시를 이겼을까? 화려함으로 밀리고, 조회수로 밀리고, 드라마론 비슷한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1위가 됐을까요? 그 순간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MLS 전술 분석팀장 데이비드 존슨이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흥민 골 1인 진짜 이유 마이너스 당신이 놓친 것. 클릭하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메일 본문에는 엑셀 파일 첨부가 하나 있었어요. 파일 이름은 MLS 골 디퍼컬티 어널러서스 2025 XLSX였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시트에 16개의 후보 골 이름이 나열돼 있었어요. 두 번째 시트부터는 각 골의 성공 조건 분석이 상세하게 정리돼 있었죠. 표를 보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된 기준으로 골을 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데이비드의 메모가 표 아래에 적혀 있었습니다. 골의 아름다움과 골의 난이도는 다르다. 올해의 골은 가장 예쁜 골이 아니라 가장 불가능했던 골을 선정한다. 그 문장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어요. 하지만 이 골이 선정된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기사 작성을 멈추고 그 엑셀 파일을 확대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분석의 시작이었죠. 엑셀 파일의 첫 번째 열엔 16개의 골 이름이 나열돼 있었고 두 번째 열부터는 11개의 조건 항목이 있었습니다. 홈 원정 날씨 잔디 상태, 이전 성공률, 거리 각도, 수비 배치, 선수 컨디션, 팀 상황, 리그 적응도, 경력 의미. 각 항목마다 난이도 점수가 매겨져 있었어요. 1점부터 10점까지였죠.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메시의 골을 먼저 봤습니다. 홈 경기 3점, 맑은 날씨 점, 익숙한 잔디 1점, 프리킥 성공률 27% 5점, 거리 23m 6점. 총점은 58점이었어요. 높은 점수였지만 압도적이진 않았죠. 부안가의 55m 드리블 골은 64점이었습니다. 거리와 돌파 횟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 다음 손흥민 골을 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원정 경기 9점? 저는 멈춰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2025년 8월 24일 FC 댈러스 원정이었죠. 텍사스주 프리스코의 도요타 스타디움. 상대 홈구장에서 참프리킥이었습니다. 홈 관중 19,096명이 야유를 보내는 상황이었어요. 날씨 조건 7점. 당일 텍사스 지역엔 시속 12km의 측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기상청 기록을 확인해보니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풀었어요. 오른발로 감아차는 손흥민 입장에선 최악의 방향이었죠. 바람을 거슬러 차야 했던 겁니다. 잔디 상태 10점. 여기서 저는 화면을 2번 확인했습니다. 10점 만점이라니. 분석 노트를 읽어봤어요. 손흥민 LAFC 이적 후 첫 원정 경기. 도요타 스타디움 잔디를 밟은 것은 경기 당일이 처음 밟는 잔디였습니다. 잔디의 길이 탄력, 습도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거리 7점. 페널티 박스 밖 25m. 각도 7점. 왼쪽 측면에서 약 30도 각도였어요. 골대가 정면으로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수비 배치 8점. 5명의 수비수가 벽을 만들고 있었고 골키퍼는 니어 포스트 쪽으로 치우쳐서 있었죠. 이전 성공률 항목에서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10점 만점이었어요. 노트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흥민 MLS 커리어 첫 프리킥 시도. 이전 성공 데이터 전무. 토트넘에서 10년간 프리킥 단일골. 리그 적응도 10점. LAFC 이적 후 3경기째. MLS 경험 총 137분. 새로운 리그, 새로운 팀, 새로운 전술. 경력 의미 9점. 33세 커리어 전환기. 실패 시 끝물 논란 가능성. 총점 92점. 16개 후보 골 중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유인 부안가와도 28점 차이가 났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죠. 분석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석 분석가 데이비드의 코멘트가 있었어요. 손흥민의 프리킥은 단순히 골을 넣은 것이 아니다. 통계적으로 성공 확률 6.8% 미만의 상황에서 골을 만들어냈다. 처음 밟는 잔디, 측풍, 원정, 첫 프리킥, 새로운 리그. 이 5가지 변수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공한 사례는 MLS 30년 역사상 전무하다. 마지막 문장이 강렬했습니다. 이건 성공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보였어요. 손흥민이 공 앞에 서는 장면부터 달랐죠. 그는 잔디를 4번 밟아봤습니다. 발바닥으로 탄력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바람 방향을 체크하기 위해 손으로 잔디 부스러기를 날렸습니다. 심판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삑! 날카로운 소리가 경기장에 울렸어요. 관중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죠. 19,096명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YOUR 이카노미스? 또 화면 속 손흥민의 표정은 차분했어요. 도움 닫기를 시작했습니다. 3걸음 4걸음. 오른발이 공을 맞추는 순간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지기 시작했어요. 측풍을 계산한 겁니다. 바람이 왼쪽에서 불었으니 공을 더 오른쪽으로 차서 바람이 공을 중앙으로 밀어주게 만든 거였죠. 골키퍼 지미 마우러가 다이빙했습니다. 손끝이 공에 닿을 듯 말 듯 했어요. 하지만 공은 그의 손가락 7cm 위를 지나갔습니다. 골망이 흔들렸죠.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0.25배속으로 다시 돌렸어요. 공이 골대에 들어가는 순간 골대 상단 모서리에서 정확히 9cm 아래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9cm. 그보다 높았으면 골대를 맞았을 거예요. 그보다 낮았으면 골키퍼가 쳤을 겁니다. 이건 계산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처음 밟는 잔디에서, 측풍 속에서, 19,096명의 야유 속에서 그는 9cm의 공간을 정확히 통과시켰던 겁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아까 쓰던 기사 제목이 화면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제목을 지우고 새로운 제목을 쓰기 시작했죠. 우리가 놓친 것 손흥민 골 1인 진짜 이유 마이너스 불가능의 증명. 손흥민의 토트넘 프리킥 기록을 찾는데 정확히 52분이 걸렸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치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어요. 엔터키를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고 모니터 불빛이 눈을 따갑게 만들었죠. 커피는 이미 식었지만 계속 마셨습니다. 입안이 쓰디쓴데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트넘 소속 손흥민의 프리킥 득점 기록.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1골. 10년 동안 단일골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6일 와포드전. 측면 각도에서 참 프리킥이 바운드 후 골대 안으로 들어간 경우였죠. 그것도 간접 프리킥에 가까운 상황이었어요. 173골을 넣는 동안 프리킥 골은 단 하나. 0.58%였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경기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2017년 11월 아스날전이었어요. 페널티 박스 밖에서 손흥민이 파울을 당했습니다. 프리킥 상황이었죠. 손흥민이 공을 집어들었어요. 세트피스 위치를 확인하고 공을 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다가왔습니다. 손흥민에게 뭔가 말을 했어요. 림리딩으로 확인해보니 1테이크 인내가 찰기였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어요. 표정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망도 불만도 보이지 않았죠. 에릭센이 참 프리킥은 벽에 맞았습니다. 골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손흥민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지만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첼시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프리킥 상황이었어요. 손흥민이 공 근처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에릭센조차 없었죠. 에릭센은 다른 위치에 서 있었거든요. 잠깐 기대했습니다. 이번엔 손흥민이 차는 건가? 해리 케인이 뛰어왔습니다. 손흥민을 지나쳐서 공 앞에 섰어요. 손흥민은 또 물러났습니다. 이번에도 표정 변화가 없었죠. 케인의 프리킥은 골대 위로 넘어갔습니다. 2020년 시즌 에릭센이 인터 밀란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손흥민에게 기회가 오겠구나. 토트넘의 주전 프리키커가 사라진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프리킥은 케인이 찼어요. 케인이 부상당하면 키어런 트리피어가 찼습니다. 트리피어가 없으면 에릭 다이어가 찼죠. 2023년 케인이 떠난 후엔 페드로 포로가 찼어요. 손흥민은 여전히 순서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통계를 더 뒤졌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토트넘의 프리킥 상황은 총 1247번이었어요. 그중 손흥민이 직접 프리킥을 찬 건 추정 20번 미만. 골로 연결된 건 단 1번. 나머지 1227번은 다른 선수들이 찼습니다. 에릭센 387번, 케인 294번, 트리피어 156번. 10년 동안 그는 차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실력이 없어서였을까요? 저는 손흥민의 훈련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2019년 토트넘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었어요. 훈련장에서 프리킥 연습을 하는 장면이었죠. 손흥민이 공을 찼습니다. 골대 상단 구석으로 정확히 들어갔어요. 다시 찼습니다. 또 들어갔죠? 연속으로 5번을 차서 4번을 성공시켰습니다. 80% 성공률이었어요. 카메라가 옆에 서 있던 케인을 비췄습니다. 케인도 프리킥을 찼어요. 5번 중 2번을 성공시켰죠. 40% 성공률. 손흥민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선 케인이 찼습니다. 손흥민은 차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2018년 케인의 인터뷰를 찾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팀에서 프리킥은 누가 차나요? 케인이 대답했습니다. 크리스티안이 주로 차죠. 크리스티안이 없으면 제가 찹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손흥민은요? 훈련에서 성공률이 높다던데. 케인이 웃었어요. 손은 골 넣는데 집중하는 게 나아요. 프리킥은 저한테 맡기면 되니까. 그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킥을 차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차지 않기로 정해진 거였습니다. 팀 내 역할 분담 서열 구조. 그 안에서 손흥민의 자리엔 프리킥이 없었던 겁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달랐습니다. 손흥민은 대표팀의 전담 프리키커였어요. 어매치 프리킥 골 6개로 한국 역대 최다 기록 보유자였죠.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경기 연속 프리킥 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에선 달랐어요. 영상 속 손흥민은 훈련장에서 계속 프리킥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도, 카메라가 꺼진 후에도 그는 공을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습은 10년 동안 단 한 번만 실전에서 빛을 봤습니다. 저는 영상을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면서 제 얼굴이 반사되어 보였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8월 24일 FC 댈러스전 프리킥이 왜 그렇게 특별했는지를요. 그건 단순히 MLS 데뷔골이 아니었습니다. 10년간 억눌렸던 능력이 마침내 폭발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해리 케인의 토트넘 프리킥 기록을 열었을 때 화면에 뜬 숫자는 294번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의 수치였어요. 손흥민의 20번 미만과 비교하면 거의 15배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엑셀 시트를 스크롤하면서 한 가지를 더 확인했죠. 그 294번 중 골로 연결된 건 몇 번이었을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골. 잠깐 멈췄습니다.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 이골이었습니다. 294번을 차서 이골. 성공률 0.68%였죠.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47번 시도해야 1골 나오는 확률이었어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화가 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거든요. 토트넘 팬포럼 더 파이팅 콕에 들어갔습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게시물을 검색했어요. 케인 프리킥이라고 쳤더니 게시물 1247개가 나왔습니다. 상위 10개를 클릭해봤죠. 첫 번째 게시물 2017년 3월. 케인 또 프리킥 날렸네요. 이번 시즌만 벌써 32번째인데 골은 0개. 댓글이 94개였어요. 누군가 썼습니다. 손흥민한테 한번 시켜보면 안 될까요?
대표팀에서 프리킥골 잘만 넣던데. 그 댓글엔 공감 187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게시물 2019년 10월. 케인 프리킥 성공률 1%도 안 되는데 왜 계속 차는 거죠? 댓글란이 논쟁으로 가득했어요. 케인은 주장이니까? 아니면 누가 차는데? 손흥민은 윙어잖아. 윙어라고 프리킥 못 차는 건 아니지 않나요? 세 번째 게시물 2021년 11월. 제목이 강렬했습니다. 케인 프리킥 독점 구조 이제 바꿔야 합니다. 본문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6년 동안 케인이 프리킥 250번 넘게 찼는데 골은 1개. 이게 정상입니까? 다른 선수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요? 댓글을 읽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썼더군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맞았습니다. 토트넘에선 케인이 프리킥을 찼어요. 그게 규칙이었죠. 케인이 경기에 나오면 무조건 케인이 찼습니다. 성공률이 1%든 0.5%든 상관없었어요. 다른 선수가 아무리 훈련해서 잘 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의 2018년 인터뷰를 찾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왜 케인만 프리킥을 차게 하나요? 포체티노가 대답했습니다. 해리는 우리 팀의 주장이고 주요 득점원입니다. 프리킥도 그의 책임 중 하나죠. 다른 선수는 고려하지 않나요? 손흥민 선수도 대표팀에서 프리킥을 잘 차던데요. 기자가 다시 물었죠. 포체티노는 잠시 멈췄습니다. 물론 다른 선수들도 훈련해서 연습해요. 하지만 해리가 있는 한 그가 1순위입니다. 8년 독식? 케인이 떠난 후에도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프리킥은 여전히 한 명에게 집중됐어요. 2023년엔 페드로 포로, 2024년엔 제임스 매디슨. 순서만 바뀌었을 뿐 시스템은 똑같았습니다. 손흥민은 그 시스템 밖에 있었습니다. 10년 내내 밖에 있었어요. 훈련장에서 아무리 잘 차도, 성공률이 아무리 높아도 그는 순서에 들지 못했죠? 저는 손흥민의 2023년 인터뷰를 찾았습니다. 한국 기자가 물었어요. 토트넘에서 프리킥을 차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손흥민이 대답했습니다. 팀에 좋은 키커들이 많아요. 저는 제 역할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흥민은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항의하지도 않았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받아들였어요. 2025년 8월 손흥민이 MLS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 기억났습니다. 레딧 토트넘 게시판에선 이런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어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프리킥을 더 많이 찼더라면 커리어가 달라졌을 것이다. 영국 축구 전문지 스퍼스 앱도 손흥민의 MLS 데뷔골이 나온 후 이렇게 썼습니다. 토트넘 역대 감독들이 손흥민에게 직접 프리킥을 맡기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73골을 넣었지만 프리킥 득점은 단 1골 뿐이었다.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빌딩 사이로 붉은 노을이 보였죠. 사무실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구조에 항의하지도 않았죠. 그냥 묵묵히 훈련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도, 카메라가 꺼진 후에도 그는 계속 공을 찼어요. 그리고 2025년 8월 24일 FC 댈러스 원정 경기에서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토트넘이 아닌 곳에서요. 10년을 기다린 끝에 찾아온 진짜 기회였습니다. 측풍이 불었습니다. 처음 밟는 잔디였어요. 19,096명이 야유했죠. 변수투성이었습니다.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그날의 프리킥 영상을 재생했어요. 이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공이 골대로 날아가는 3초가 10년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이 프리킥은 한 골이 아니라 10년이 한 번에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C 댈러스 소속 센터백 마르코 파레아스입니다. 2025년 8월 24일 오후 7시 6분, 저는 페널티 박스 밖 25m 지점에 섰습니다. 벽을 만들기 위해 5명이 나란히 섰어요. 제 오른쪽엔 세바스티안 야누스, 왼쪽엔 낸 오비에도가 있었죠.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19,096명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어요. 디펜스? 디펜스? 또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손흥민이 공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거리가 25m였으니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자세는 선명했습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공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바람이 왼쪽에서 불었습니다. 제 뺨을 스치는 바람이 느껴졌어요. 세바스티안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왼쪽 상단으로 찰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했죠. 손흥민은 오른발잡이니까 왼쪽으로 휘어차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지미 니어 포스트 좀 더 막아. 골키퍼 지미 마우러에게 소리쳤죠. 지미가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왼쪽으로 반걸음 이동했어요. 니어 포스트 쪽 각도를 좁히는 거였죠. 이러면 손흥민은 파 포스트 쪽으로 차야 했습니다.
그쪽은 거리가 더 멀었어요. 난이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손흥민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가 잔디를 밟았어요. 4번 밟더니 고개를 들었죠. 골대를 봤습니다. 시선이 왼쪽 상단 구석에 머물렀어요. 2초 정도였을까요? 그리고 다시 공을 내려다봤습니다. 경기 전날 밤, 저는 손흥민의 영상을 20개 넘게 봤습니다. 토트넘 시절 프리킥 영상, 대표팀 프리킥 영상, MLS 입단 후 훈련 영상까지. 패턴이 보였어요. 손흥민은 항상 골키퍼가 서 있는 반대쪽을 노렸습니다. 지미가 왼쪽으로 치우치면 손흥민은 왼쪽 상단 구석으로 찰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직감이었어요. 수비수로 7년을 뛰면서 익힌 감각이었죠. 손흥민은 왼쪽 상단으로 찰 겁니다. 정확히 골키퍼 손이 닿지 않는 지점으로요. 심판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삑! 날카로운 소리가 경기장에 울렸어요. 관중석 함성이 더 커졌습니다. YOUR이 카너미스? 19,096명이 박수를 치며 외쳤죠. 진동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3걸음 4걸음. 멈췄어요. 숨을 한번 크게 쉬는 게 보였습니다.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왔죠. 그리고 도움 닫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걸음은 느렸습니다. 2번째 걸음은 조금 빨라졌어요. 3번째, 4번째. 속도가 붙었죠. 마지막 걸음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오른발이 공을 맞추는 순간 저는 몸을 웅크렸어요. 벽에 선 모든 선수가 동시에 점프했습니다. 공이 발을 떠났습니다. 제 머리 위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휑! 공기를 가르는 소리였죠. 눈으로 공을 쫓았습니다. 공은 왼쪽으로 휘어지고 있었어요. 맞았어? 제 예측이 적중했습니다. 왼쪽 상단이었어요. 정확히 제가 생각한 그 지점으로 날아가고 있었죠. 지미 마우로가 다이빙했습니다. 왼쪽으로 몸을 날렸어요. 팔을 최대한 뻗었죠. 하지만 공은 그의 손끝 7cm 위를 지나갔습니다. 골대 상단 구석에 정확히 꽂혔어요. 골망이 흔들렸죠. 땅에 떨어졌습니다. 잔디가 뺨에 닿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관중석이 조용해졌죠. 19,096명이 동시에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3초 정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원정 팬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경기장 한쪽 구석에서였어요. 숫자로는 1,200명 정도였을까요? 하지만 그 소리가 19,096명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손흥민을 봤습니다. 그는 팀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죠.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요. 세바스티안이 제 옆에 섰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낸도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 왼쪽 상단으로 찰 거라는 걸. 맞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지미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니어 포스트를 좁혔던 겁니다. 수비 위치를 조정했고 골키퍼가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는 정확히 그 지점으로 찼습니다. 우리가 예측한 곳, 우리가 막으려고 했던 곳,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 그 지점으로요. 알고도 막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손흥민 프리킥 예상했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I knew where he'd put it and he did.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대로 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라커룸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가 예측하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지점으로 찼어요. 너희가 알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못 막아. 그 자신감이, 그 정확도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공이 제 머리 위를 지나가던 순간, 골대에 꽂히던 순간, 골망이 흔들리던 순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프리킥은 기술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걸요. FIF의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EPL MLS 올해의 골이라고 검색하자 화면에 217개의 기록이 떴습니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5년간의 데이터였어요. 스크롤바를 내리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비췄고 사무실은 고요했어요. 새벽 3시 27분이었습니다. 필터를 걸었습니다. 2개 이상의 대륙에서 올해의 골 수상. 엔터를 눌렀어요. 로딩 아이콘이 돌아갔습니다. 5초가 지났죠. 결과가 나왔어요. 검색 결과 1건. 손흥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손흥민 프로필을 클릭했어요. 수상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2020년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골. 벌리전 73m 솔로 드리블. 영국 공영방송 BBC 선정 올해의 골도 함께 수상. 조회수 4,200만. 2025년 MLS 올해의 골. FC 댈러스전 프리킥. 득표율 43.5%. 아시아 선수 최초? LAFC 구단 최초? 기록 옆에 작은 별표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마우스를 갖다 대니 팝업창이 떴습니다. Two different Continental Leagues first in football history. 축구 역사상 최초? 저는 그 문장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메시를 검색했습니다. 라리가에서 올해의 골 3회, 2018, 2019, 2020. 리그왕에서 1회 2021. 모두 훌륭한 기록이었어요. 하지만 유럽 아니었죠. 같은 대륙이었습니다. 호날두도 찾아봤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회, 라리가 3회, 세리에 1회. 역시 유럽이었어요.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는 어땠을까요? 라리가 1회, 세리에 2회, 리그왕 1회, MLS 0회. MLS에선 올해의 골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을 검색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회, MLS 0회. 베컴도 MLS에서 5년을 뛰었지만 올해의 골은 수상하지 못했어요. 두 개의 스크린샷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왼쪽에 EPL, 오른쪽에 MLS. 손이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조합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유럽과 미국.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축구 생태계. 전술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잔디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EPL은 강도와 속도의 리그였어요. MLS는 공간 활용의 리그였죠. 손흥민의 EPL 커리어를 펼쳤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토트넘에서 331경기를 뛰었어요. 164골 85도움을 기록했죠. 프리미어리그 역대 아시아 선수 최다 득점 기록이었습니다. 2021-22 시즌 득점왕. 단 한 번의 페널티킥도 없이 23골을 넣었어요. MLS 커리어도 열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시작. 정규 시즌 단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을 기록했어요. 플레이오프까지 포함하면 13경기 12골 4도움. 경기당 0.92골이었죠. EPL에서의 경기당 0.50골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통계 하나하나가 놀라웠습니다. EPL에서 평균 평점 7.6, MLS에서 평균 평점 8.4. 연령대가 다른 리그에서, 전술이 다른 팀에서 그는 오히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ESPN 소속 분석가 폴 마너의 칼럼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더군요. 손흥민은 EPL의 강도와 MLS의 공간을 모두 마스터한 유일한 선수다. 그의 플레이는 리그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33세의 나이에 새로운 리그에 적응하는 속도는 경이롭다. 기록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손흥민의 커리어 전체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함부르크에서의 데뷔, 레버쿠젠에서의 도약, 토트넘에서의 전성기, 그리고 지금 MLS에서의 새로운 시작. 각 단계마다 그는 증명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리그 베스트 11, EPL에서 득점왕, 그리고 이제 MLS에서 올해의 골. 마우스를 멈추고 두 개의 별표를 다시 봤습니다. EPL과 MLS? 30년 역사에서 단 한 명도 이루지 못한 조합. 메시도 호날두도 질라탄도 베컴도 하지 못한 것. 이 조합은 전례가 없습니다. 새벽 4시가 넘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죠. 손흥민의 프로필 사진이 화면 상단에 있었습니다. LAFC 유니폼을 입고 공을 응시하는 모습이었어요.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자랑스러워 보이지도 만족스러워 보이지도 않았죠. 그냥 다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기사 제목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역사의 첫 기록 마이너스 손흥민이 증명한 것?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증명한 게 뭘까요? 골을 잘 넣는다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이었어요. 5년 터울. 2020년과 2025년. 28세와 33세. 전성기와 전환기. 유럽과 미국. 토트넘과 LAFC. 그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진화했어요. EPL의 강도를 견디던 선수가 MLS의 공간을 지배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어디를 가든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답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뉴욕 맨해튼의 새벽, 빌딩 사이로 주황빛이 번져갔죠. 손흥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저는 BMO 스타디움 훈련장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팀 훈련은 이미 끝났어요. 동료들은 다 돌아갔죠. 조명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고 겨울 햇살이 잔디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속 10km 정도였죠. 제 뺨을 스치는 바람이 선선했습니다. 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밖 25m 지점에 놓았어요. 8월 24일 FC 댈러스전에서 쳤던 그 위치였죠. 똑같은 거리, 비슷한 각도. 세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움 닫기를 시작했어요. 오른발이 공을 맞추는 순간 익숙한 감각이 발끝에 전해졌습니다. 공이 날아갔죠? 왼쪽 상단 구석으로 휘어져 들어갔어요.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2025 시즌이 끝났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밴쿠버 화이트캡스에게 졌어요. 아쉬웠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13경기에서 12골 4도움을 기록했고 MLS 올해의 골을 받았습니다. EPL과 MLS 두 대륙에서 올해의 골을 받은 최초의 선수가 됐어요. 하지만 아직 채우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MLS컵 트로피. 30cm 높이의 은비 트로피예요. 무게는 9kg. 역대 우승팀 이름이 새겨져 있죠. 2025년 칸에는 LA 갤럭시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LAFC는 아니었어요. 공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30m 지점에 놓았어요. 거리를 늘린 겁니다. 더 어려운 조건이었죠. 바람도 여전히 불고 있었고 해가 져서 시야도 좋지 않았습니다. 차는 순간 공이 예상보다 왼쪽으로 많이 휘었어요. 골대를 살짝 벗어났습니다. 실패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2026 시즌이 남아있었으니까요. LAFC 구단주 레리 버그가 지난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손 자네가 온 후 모든 게 바뀌었네. 티켓 판매, 유니폼 판매, 시청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팀의 분위기야. 자네가 우리에게 우승 DNA를 심어줬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우승하지 못했잖아요. 레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2026년에 하면 되지. 자네는 이미 증명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33세. 많은 사람들이 말했죠. 손흥민? 33살인데 뭘 더 하겠어? 미국 언론들도 비웃었습니다. 은퇴 앞둔 선수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조롱했어요. 하지만 저는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중요한 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얼마나 간절하냐였습니다. 토트넘에서 10년을 뛰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어요. 2019년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2021년 리그컵 준우승, 2023년 FA컵 준우승. 전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달라야 합니다. 공을 3번째로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페널티 박스 라인 근처에 놓았어요. 18m. 가까운 거리였지만 각도가 좁았습니다. 더 정확해야 했죠. 발을 휘둘렀습니다. 공이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깨끗한 슛이었습니다. 만족스러웠죠? 조명이 하나 더 꺼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공을 찼습니다. 빛이 있든 없든 상관없었습니다. 발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2026 시즌 개막까지 68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매일 이 훈련장에 나와 공을 찰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도, 조명이 꺼진 후에도 계속 연습할 거예요.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요. EPL에서 올해의 골, MLS에서 올해의 골.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MLS 우승 트로피. 그게 이야기의 진짜 엔딩이 될 겁니다. 공을 4번째로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조명마저 꺼졌어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대의 위치는 보였습니다. 달빛이 골대를 비추고 있었거든요. 차는 순간 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3초 후 골망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저는 찰 수 있습니다. 10년의 연습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토트넘에서 차지 못했던 프리킥들, 억눌렸던 10년의 시간들, 그 모든 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68일 후 2026 시즌이 시작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증명할 겁니다. 기다림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훈련장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BMO 스타디움이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몇 달 후엔 22,000명의 함성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리고 그 함성 속에서 저는 또 하나의 역사를 쓸 거예요.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 구독 안 누르신 거 아니죠? 구독, 좋아요는 무료인데 누르면 제 기분은 100억짜리 됩니다. 알림까지 켜두시면 제가 문 앞에서 띵동하고 인사드릴지도 몰라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꼭 남겨주세요.